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꾸준히 쌓이면서 몸에서 염증이나 비만이나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는 잔류성 유기화합 물질, 쉽게 말해서 환경독소들,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환경독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는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그리고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 호메시스라는 책을 참고해서 저의 지식과 버무려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잔류성 유기 화합물질 이것들은 몸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쌓여요. 그래서 잔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길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보통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거나 바르거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쌓여서 꾸준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일단은 첫 번째가 염증이에요. 근데 염증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 비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안 빠지는 살 있죠. 어떻게 해도 안 빠지는 살들, 그게 바로 이 염증성 비만이에요. 이런 염증들이 있다 보면 비염이라던가 뭐 부비동염이라던가 뭐 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장염, 위염 이런 많은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고혈압이나 뭐 이런 혈관성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암이라던가 이런 중증 질환까지 가게 되고요. 특히나 환경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호르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이 섬세한 호르몬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교란이 생겨버리면 뭐 쉽게 말해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감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감정 기복이 너를 띈다거나 오르락내리락 한다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2, 제3의 문제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화학 물질들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일단은 우리 생활용품들, 샴푸, 치약, 화장품 같은 곳에 들어있는 파라벤이나 그런 유해 성분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먹는 음식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요. 각종 가공식품들, 가공육들, 햄, 소세지 같은 것들부터 해서 뭐 딸기 맛, 바나나 맛,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육고기들, 공장식으로 가축되고 있는 고기들에는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것들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 가축들이 먹고 있는 사료에도 이 유해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고기에도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육식 식사를 많이 하면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가축이나 야채, 과일, 제초제 성분이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약이나 제초제나 항생제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음식 재료들에서 다 우리 몸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정말 놀라운 것은 그냥 야생 짐승들이나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에서도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기랑 땅이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혈액이나 지방 조직을 검사해 보면 모두 이 환경 독소, 잔류성 유해 물질들이 다 잔류해 있는 것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아기를 검사해 봐도 아기에게서도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출산 이후에는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잔류성 유해 성분들, 유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런 환경 독소들을 잘 배출시켜주는 음식이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몸에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되는 음식인데, 배출이 될 때 혼자 배출되는 게 아니고 중금속이나 이런 환경 독소들, 잔류성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아주 착한 음식이죠. 이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것들은 야채, 과일, 그리고 견과류, 곡식류, 곡물류예요. 야채, 과일들 있죠. 뭐 숙주라던가 콩나물이라던가 뭐 시금치라던가, 아니면 야채, 과일 중에서도 과일의 껍질에 이 식이섬유가 더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지용성 식이섬유인 견과류나 통곡물, 현미 등이 더 이 중금속 같은 환경 물질들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변비나 치질 있으신 분들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변비를 우리가 별로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똥을 잘 못 싸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잔류 유해 성분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굉장히 더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똥을 제때 잘 싸는 것이 건강한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몸의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법이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다, 내 몸 안에 독소가 더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한식을 드시는 게 좋고, 반찬을 야채, 과일을 식사 때 많이 드시면 좋아요. 한식이 아니라 빵을 드신다고 해도 꼭 샐러드를 같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물 식사를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물에는 야채,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소금도 들어있고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분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금속들을 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 바로 국물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런 식이섬유를 드실 때 오일을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나 뭐 들기름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오일류를 같이 활용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일류는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담즙이 왕창 아주 많이 시원하게 분비되는 것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담즙 분비는 왜 중요할까요?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내보내는 일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역할도 바로 이 간에서 해요. 간에서 나온 쓸개즙은 담낭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필요할 때 분출이 되거든요. 이 담즙이 바로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환경 독소들은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용성인 환경 독소들을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수용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쓸개즙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오면은 분비가 됩니다. 담즙은 간 밑에 있는 담낭에 붙어 있다가 십이지장에서 분사가 되는데요. 위에서 잘 소화되지 못한 기름, 지방들을 십이지장에서 이 담즙이 더 잘게 부숴주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음식으로 들어온 잔류성 유해 물질들을 쓸개즙과 함께 쓸려 나가서 장에 있는 식이섬유들과 만나서 식이섬유들이 이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들, 환경 호르몬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담즙과 식이섬유가 만나야지 이 잔류성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담즙은 분비가 잘 돼서 중금속들이나 환경 호르몬들을 잘 녹였는데 식이섬유가 없으면 다시 장에서 이 담즙은 재흡수가 되거든요. 95% 정도 재흡수가 돼서 계속 재활용이 되는데 장에까지 왔는데 식이섬유가 없으면 이 담즙과 함께 잔류성 유해 물질들도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으로 보내져요. 간세포들을 이 독성 물질들이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은 가공식품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서 식이섬유, 야채들, 곡물류를 드시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간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보통은 술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혹은 지금 간이 안 좋으셔서 살이 잘 안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술 안 먹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환경독소 때문에 환경독소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간이 현대인들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이섬유는 있는데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잔류성 유해 물질들이 수용성으로 잘 변환이 안 되니까 식이섬유들이 그것들을 흡착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담즙 분비는 어떤 경우에 잘 안 되게 될까요? 담즙은 간에서 분비가 돼서 담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 모여지게 돼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 어떨 때냐면 기름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때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 때 말고 중간중간에 과자나 빵이나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마다 이 담즙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먹은 과자나 빵에는 식이섬유가 없죠. 잔류성 유해 독소들은 배출이 안 되고 담즙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면 막상 우리가 식사 때 식이섬유와 함께 국물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때도 담즙이 분비는 되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려서 충분한 양의 담즙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쌓여 있는 환경 독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식사 때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식사와 식사 사이에 기름진 간식을 먹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식으로는 오히려 야채나 과일 같은 게 좋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식습관을 바꾸셔도 몸에 염증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염증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의미도 되고 건강하게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살이 늦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약을 많이 드셨거나 이런 가공식품 많이 드시고 야채 같은 거 안 드시고 커피 많이 드셔서 몸에 유해 성분들이 많이 쌓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살이 빠지기 전에 간이 먼저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이 빠지거든요. 아이스크림, 과자, 빵, 뭐 이런 가공식품들 안 드시고 식이섬유 그리고 국물 위주의 식사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는 일 마음껏 하면서 즐거운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는 마음숲에서 만나요. 안녕.